카카오티는 카카오 블루를 몰아준다? 우선 배차를 해준다? 이게 정상입니까?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식이 30만원을 돌파해가지고 쫙 가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사셨던 분들 리스펙!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카카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주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카카오티라고 다들 택시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택시를 호출해서 쓰는데 카카오티는 카카오 블루를 몰아준다? 우선 배차를 해준다? 이런 소문들이 막 흉흉하게 돌고 있어요. 왜 이게 흉흉하냐면 택시기사분들이 한 22만 명 되신다고 해요. 이 분들이 굉장히 단결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도 격하셔서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겁도 없는 카카오가 감히 자기네가 하는 카카오 블루에다가 배차를 몰아주고 있어? 이런 게 이제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택시기사님들 부글부글 끓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또 단체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기 약간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먼저 카카오티 어플을 켜가지고 UI를 한번 볼게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블루, 벤티, 블랙, 스마트 호출 이제 블루나 벤티가 없는 경우에는 싹 빠져요.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올라오고 그 밑에 일반 호출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택시기사님들도 이해를 한다라고 치는 거죠. 일반 호출 누르면 되잖아. 그러면 일반 택시가 가는 거니까. 근데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블랙은 그래 비싼 거니까 안녕. 벤티는 그래 큰 거니까 또 안녕. 근데 블루나 스마트 호출, 그래 스마트 호출은 이거 해서 우리도 받는 거니까 그래 오케이. 카카오 블루는 뭐냐면 이제 웨이고에서 이거를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갖고 온 거고 요즘 그런 식의 직영 택시와 블루를 가맹한 블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영과 가맹 택시가 있죠. 근데 블루만 다 몰아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심증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가 하는 얘기는 이래요. 카카오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용한다. AI가 자동으로 배차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뒤로 싹 빠져 있어요. 근데 AI 알고리즘은 누가 짰을까? 카카오가 짰겠죠. 그럼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나? 의혹을 하나씩 벗겨봅시다. 카카오가 고객에게 차를 배차하는 거는 이런 기준을 따른다고 해요. 예상 도착 시간, 이걸 ETA라고 한다고 하네요. ETA가 뭔지 모르니까 다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ETA 우리 뭔지 모르잖아. Estimated Time of Arrival이래요. 그냥 예상 도착 시간을 영어로 표현한 건데 꼭 ETA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기사 위치에서 고객 위치까지의 시간이에요. 거리가 단순하게 짧다가 아니라 시간이고 그 다음에 기사 배차 수락률, 기사가 배차를 얼마나 수락하느냐, 그 다음에 기사의 운행 패턴. 근데 운행 패턴을 실제로 카카오가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카카오 택시에 있어요. 다시 만나지 않기. 나는 이 기사가 싫어가지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거를 배제하는 정도로는 알고리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택시 수요와 공급 비율. 뭔 얘기냐면 비슷한 조건의 그런 매칭의 택시가 많으면 그냥 랜덤하게 뿌리겠다. 그리고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택시를 찾아봤는데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순한 얘기고 실시간 교통 상황. 아까 이제 예상 도착 시간이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거리나 이런 게 아니고 택시가 고객한테까지 가는 도착 시간을 우리는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운행 분포, 주요 활동 지역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있겠죠. 정리해보면 예상 도착 시간, 기사 배차 수락률, 그 다음에 기사 운행 패턴, 택시 수요와 공급 비율, 실시간 교통 상황, 최근 운행 분포. 되게 복잡한 척 해놨어요. 사실 복잡한 척 해놨는데 자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거 안 복잡합니다. 일반 호출을 해도 블루가 배차가 된다. 이런 의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택시를 했는데 중간에 어플이 띵 떠요.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래서 블루가 뜬 적이 저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일반 호출을 하더라도 블루 택시가 공차 상태로 빈 차로 놀고 있으면 일반 차와 블루 택시를 똑같은 선상에 두고 고객이 블루콜을 위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내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하나 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고객한테 손해는 없어요. 그러면 카카오는 합리적으로 차를 배차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AI가 자동적으로 선택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냐? 그러면 기사들이 지금 막 느끼고 있잖아요. 예전에 블루가 생기기 전에는 나는 하루에 10콜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4콜밖에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요, 문제 있어요. 일반 택시 기사들이 겪고 있다는 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이 맞아요. 아마 콜수가 확 줄었을 거예요. 이거의 비밀이 뭐냐면 기사 배차 수락률이에요. 콜을 기사님에게 드렸을 때 이거를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 기사 배차 수락률이 이 로직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씩 봅시다. 예상 도착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쇠뻑이에요. 그리고 운행 패턴, 다시 만나지 않기. 아직까지 카카오 택시를 타면서 난 이 기사님을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고객의 비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아요. 이거 숨어있는 기능이라서. 택시 수요 공급 비율, 이거 쇠뻑이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실시간 교통 상황? 이건 뭐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최근 운행 분포? 그것도 최근 운행 분포가 비슷하다면 이게 블루든 일반 택시든 똑같죠. 달라지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사 배차 수락률. 이게 가장 편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 배차 수락률이 핵심인데 왜 블루에게 몰리고 일반 택시에게 안 몰리냐면, 카카오 블루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예전에 우리 타다에서 우리가 타다를 타면서 좀 좋았던 점은 뭐냐면 강제 배차 시스템이에요. 블루는 똑같습니다. 배차가 강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이 카카오 택시가 출범을 하면서 카카오 택시가 대세 어플로 되면서 목적지가 드러나는 콜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셨고, 카카오한테 이걸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카카오는 가리지는 않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가 내놓은 해법이 블루 가맹을 통한 강제콜이에요. 그래서 배차 수락률이 100%인 게 있고, 배차 수락을 하나 두 개만 안 하더라도 80%, 50%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 7과목이 있는데 다른 건 점수가 다 비슷해.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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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이야. 근데 한 과목에서 얘는 100점이고 얘는 50점이야. 그러면 얘랑 게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종합점수에서. 그러니까 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카카오 알고리즘 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카카오 로직이 후지네 라고 깔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서 전문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똥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똥콜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기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콜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저 고객을 태우러 가는데 한 10분은 가야 돼.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나는 10분 동안 운전을 하고 가서 고객을 태워가지고 꼴랑 10분 가는 거야. 10분어치의 요금을 받으려고 나는 한 20분을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똥콜이라는 게 뭐냐면 돈 안 되는 콜을 택시기사님들이 똥콜이라고 불러요. 택시기사님들한테 그럼 똥콜 말고 돈콜, 돈콜, 골드콜은 뭐냐면 고속화 도로를 타고 운행을 해요. 막히지 않는 도로로. 택시 요금제가 기본적으로 시간 베이스가 아니고 거리 베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돈콜이에요. 그래서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 강남, 일산 뭐 이런 게 돈콜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선호하는 일종의 럭키콜, 잭팟 같은 거고요. 뭐 분당 기준으로 뭐 구미에서 정자동, 뭐 시흥에서 야탁 가는 거, 양재에서 뭐 성남 가는 거, 이런 거 똥콜입니다. 이게 왜 똥콜이냐면 또 기사님이 있는 위치에서 가까우면 또 그냥 가져주실만 한데, 멀리 계시니까 기사님이 있는 입장에서 저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똥콜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게 카카오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인가? 과연 이게 횡포인가?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 횡포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서서 택시를 탄다라는 건 택시가 와서 나를 태우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한 게 고객의 니즈예요. 근데 고객의 니즈와 택시의 니즈가 안 맞는 점에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다? 고객이죠. 그래서 지금 이 똥콜과 돈콜을 골라받는 거에 대해서 고객은 현재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택시기사님들 편이 아니고 카카오티의 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강남에서 친구랑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친구랑 저랑 둘 다 택시를 불러요. 카카오티로. 그런데 저는 반포에 살고 친구는 용인에 살아요. 10번 택시를 불러보면 누구 차가 더 먼저 올까요? 답을 아시는 분, 네, 투표해주세요. 강남역에서 밥을 먹고 반포 가는 택시와 용인 가는 택시, 어떤 게 더 빨리 올까요? 예, 투표 한번 참여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가는 택시가 빨리 올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카카오티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택시기사님들은 당연하지, 돈콜이고 이거 똥콜인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지금 택시 운전을 새로 시작한 초보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현재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초보 택시 기사는 오는 콜을 다 받아가지고 배차가 오면 걸로 가서 택시 태우고 손님이 운행하는 대로 움직여.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초보 택시 기사님들은 택시를 어떻게 운전을 해야지 전략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 택시 기사는 오는 콜을 다 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일매일의 동선이 다르고 매일매일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뭐 서울에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수익 자체는 안정적이고 많은 콜을 받는 거예요.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콜 수락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택시를 오래 하셨던 전략적 택시 기사님들, 나 20년 차인데 지금 시간에 거기 가면 못 나와. 야, 지금은 여기서 장거리를 하나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입맛에 맞는 콜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이 고수 택시기사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택시업계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20만 명 중에 고수 택시기사 많겠죠. 그분들이 다 비슷한 유형의 전략을 취하는 거죠. 택시기사님들이 전략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게 카카오 로직과 배척하는 데 서 있는 거예요. 택시기사님들은 콜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카카오 로직은 고객이 원하는 데서 택시가 태워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티가 바라는 택시 운행이 뭐냐면 똥콜이든 땡콜이든, 땡콜이라고 할게요. 똥콜이든 땡콜이든 모든 고객을 수용하고 그걸 수용함으로써 택시기사가 매일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세요 라는 로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택시 운행은 게임이 아니다. 안정적인 운행 수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지, 사실 기사 니들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오는 걸 좀 다 소화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 다르게 보면 카카오가 택시기사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카카오티가 그렇다고 저는 추정을 한 거지만 법률적으로 알고리즘을 나중에 소송을 가면 까게 되는데, 카카오 블루를 우선적으로 배차했다라는 알고리즘이 코드에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엄청난 배상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짓을 카카오가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 시장이 그러면 기사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카카오티를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냐면, 택시기사님들의 상황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어보니까 기사님들의 22만은 카카오티를 깔아놨고 한 20만 명은 티맵 택시도 깔아놓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티맵 택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게 공급자 생각이신 거예요. 소비자 시장은 카카오티가 67%를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거의 70%를 점유했다는 건 사실상 게임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안 엎어집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기사님들과 카카오티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카카오 블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카카오가 법인 택시 회사를 매입해가지고 카카오 블루 딱지를 붙였다면 이제는 가맹 형태까지 해가지고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블루를 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이슈는 핵심은 사실 하나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강제 배차 수용할 거야 말 거야, 이게 다예요. 택시 시장의 이슈 한번 들여다보는데 알력 게임이 좀 재밌었고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